정수가 제발 마지막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 원만 빌려줘. 정말 급해. 이혼한 지 하루도 안 된 전 남편이 뻔뻔하게 집 앞에 나타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 돼. 우리 이제 남남이야. 35년간 노점상을 지키며 도박과 외도를 일삼는 남편 대신 가장 역할을 해온 정숙. 황혼 이혼으로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고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5천만 원짜리 사채 독촉장이 배달되었습니다. 수신인은 정숙 본인. 남편이 몰래 그녀의 도장을 위조해 만든 빚이었습니다. 분식집 개업 자금이 고스란히 날아갈 위기. 60대 초반 다시 빚의 굴레에 갇힐 위기에 처한 정숙.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이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사실을. 자, 오늘도 재미 한 스푼, 감동 한 스푼 담은 이야기 준비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면 재미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60대 초반의 박정숙은 법원 복도를 걸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해방감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을 끝내는 황혼이혼 조정 서류에 방금 서명을 마친 그녀의 손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불안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법원 현관문을 나서는 정숙의 얼굴에 스치는 5월의 따스한 햇살은 마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잠시 계단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이렇게 달콤하고 상쾌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방 속에서 이혼 확정 서류를 만져보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35년간의 고통과 인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이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타면서 문득 지난 35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9살에 김만복과 결혼한 순간부터 그가 점점 도박에 빠져들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순간들까지.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과거의 일일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35년간 정숙인의 붕어빵 노점상을 지키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온 실질적인 가장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준비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리 한복판에서 붕어빵을 구워 팔았습니다. 손님들이 던져주는 몇백 원, 몇천 원을 모아 가족을 먹여 살리고 딸 수아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고와 헌신에도 불구하고 남편 김만복은 도박과 외도를 일삼으며 정숙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5년 전 그 끔찍했던 순간을 정숙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노점상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정숙은 만복이 며칠째 들어오지 않는 것이 이상해 그의 행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찾아간 곳은 시내 번화가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정숙은 모텔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용기를 내어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만복이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내려오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여자는 만복보다 한참 어려 보였고 화려한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나중에 알게 된 바로 그 미스강이었습니다. 여보.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만복을 불렀을 때 만복은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렸습니다. 뭐야, 왜 여기까지 쫓아와? 창피하게. 미스강은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만복 오빠 부인이세요? 오빠가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늙어 보이시네요. 그리고 옷도 참.
그 순간 정숙은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5년간 가정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자신이 한순간에 초라하고 볼품없는 존재로 전락한 기분이었습니다. 모텔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정숙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집에서 뭘 해줬다고 나한테 이래? 맨날 붕어빵이나 굽고 있으면서. 만복의 말에 정숙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5년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한 것이 이렇게 무시당할 일이었을까요? 정숙은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꺾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만복의 도박 문제는 정숙의 일상을 더욱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는데 험상궂은 남자 셋이 나타났습니다. 김만복 마누라 맞지? 그들 중 한 명이 정숙의 노점상 앞에 서서 협박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정숙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 남자는 정숙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내 남편이 우리한테 빚진 거 몰라? 당장 5천만 원 가져와.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정숙은 공포에 떨면서도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남편 일은 잘 모르는데. 모른다고? 부부인데 모른다고? 야, 내일까지 돈 안 가져오면 이 노점상 다 부숴버린다. 그들이 떠나간 후 정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이미 다 흩어져 버렸고 붕어빵을 굽던 기름은 식어버렸습니다. 정숙의 손은 덜덜 떨렸고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고 혹시 그들이 다시 찾아올까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정숙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정숙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만복은 집에 들어와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정숙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돈을 더 벌면 되잖아. 붕어빵 말고 다른 것도 팔든지. 정숙은 그런 만복을 보며 이 사람과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35년간 참고 견디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 결심을 굳힌 정숙은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고 변호사는 정숙의 상황을 듣고 황혼이혼 조정을 권했습니다. 만복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조정에 응했고 오늘 드디어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버스가 집 근처에 도착하자자 내린 정숙은 자신의 집 앞에 서서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만복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도 그의 도박빚에 시달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혼 위자료와 노점상 정리한 돈으로 작은 분식집을 차려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60대가 되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이제부터가 진짜 자신의 인생이라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만복이 없으니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평온할 수가 있을까요?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우려내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정숙의 평온한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전 남편 김만복이 뻔뻔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정수가 나야. 만복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은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우리 이제 남남이잖아. 그게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이 좀 필요해. 만복은 정숙의 차가운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 원만 빌려줘. 정말 급해. 정숙은 만복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35년간 자신을 괴롭히고 배신해놓고도 여전히 자신에게 의존하려는 모습이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안 돼. 우리 이제 이혼했어. 더 이상 당신 일에 관여하지 않겠어. 정숙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럴 수 있어? 나 정말 급해서 그래. 만복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의존적인 톤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익숙한 어조가 정숙의 내면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35년간 길들여진 습관 때문에 잠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요. 다시는 우리 집 앞에 나타나지 마. 정숙은 만복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 너머로 만복이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숙은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등을 문에 기댄 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만복에게 단호하게 애노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분식집 개업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이혼 위자료로 받은 3천만 원과 노점상 장비를 처분한 돈 1천만 원, 총 4천만 원으로 작은 분식집을 차릴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마음에 드는 자리도 알아봐 놓았고 계약금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정숙은 35년간 붕어빵만 구웠지만 사실은 요리 솜씨가 더 뛰어났습니다. 떡볶이, 튀김, 순대, 김밥 등 분식집 메뉴들은 모두 자신 있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딸 수아도 어머니의 결정을 적극 지지했고 주말에는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숙은 혼자 남은 집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35년간 만복 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이 이제야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복의 빈자리를 돌아보는 습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식탁에 앉아 간단한 저녁을 먹으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서 분식집 운영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모레는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었습니다. 새로운 가게 이름도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정숙이네 분식이라고.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35년간 만복이 언제 들어올지 또 어떤 사고를 치고 올지 전전긍긍하며 보낸 밤들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편안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그녀에게 닥칠 엄청난 시련에 대해서는 만복이 정숙 몰래 저질러 놓은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숙의 발목을 잡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상쾌한 마음으로 일어나 은행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분식집 운영자금으로 1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정숙의 신용도는 나쁘지 않았고 35년간 노점상을 성실히 운영한 이력도 있어서 큰 문제 없이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정숙은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편함에서 가져온 우편물 중에 이상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사채금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만복이 또 무슨 일을 저질렀나 싶어 서둘러 봉투를 뜯어보았습니다.
채무 이행 독촉장. 정숙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채무자 명단에 분명히 박정숙이라고 적혀 있었고 채무액은 무려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더 큰 금액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이게 뭐야? 정숙은 손이 덜덜 떨리며 독촉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채무 발생일은 6개월 전이었고 보증일란에는 김만복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 사채가 만복이 자신의 도장을 위조해서 만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정숙 명의로 된 빚이기 때문에 정숙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은행 로비에서 독촉장을 든 채 멍하니 서 있는 정숙을 보고 은행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정숙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출 상담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은 불가능했습니다. 정숙은 은행을 나서면서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던 정숙에게 이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분식집 계약금으로 준비해 놓은 돈이 고스란히 날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숙은 급히 만복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들렸습니다. 만복은 이미 번호를 바꾼 상태였습니다. 정숙은 그제서야 만복의 치밀한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이혼 전에 미리 사채를 빌리고 이혼 후에는 연락을 끊어버림으로써 모든 책임을 정숙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이 나쁜 놈이. 정숙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35년간 헌신했던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보답하다니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정숙은 발길을 법률사무소로 돌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는 정숙의 상황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이 사채가 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만들어진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남편이 도장을 위조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정숙은 과거 만복의 외도나 도박과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해서 가져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히 만복과 미스 강의 관계에 대한 정보가 중요할 것 같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만복이 남겨둔 물건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만복의 다이어리와 각종 메모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는 미스 강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차용증도 있었습니다. 차용증의 금액은 사채 금액과 비슷한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정숙은 만복이 사채로 빌린 돈을 미스 강에게 빌려주었거나 아니면 둘이 함께 그 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만복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미스 강과 함께 뭔가 계획적인 일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정숙은 이 증거들을 들고 다시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정숙이 가져온 자료들을 검토한 후 희망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사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 이 미스 강이라는 사람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해 보이네요. 정숙은 처음으로 마음에 희망의 불빛이 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5년간 당하기만 했던 자신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맞서 싸울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동안 사채업자들의 독촉은 계속될 것이 뻔했습니다. 정숙은 우선 위자료 일부를 털어서 사채 이자라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 수아가 정숙의 상황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수아는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수아야.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정숙은 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수아는 자신이 가진 적금을 털어서라도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정숙은 딸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일은 엄마가 해결할게. 수아는 내 일만 걱정하면 돼.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다시 빚의 굴레에 갇히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5년간 만복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용기를 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그에게 무릎 꿇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숙은 다음 날부터 다시 노점상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분식집 개업은 잠시 미뤄두고 일단 당장의 생계와 사채, 이자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습니다. 새벽 4시 정숙은 35년간 해왔던 대로 일어나서 붕어빵 반죽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을 위해서였다면 이제는 오로지 자신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춥고 낡은 노점상 자리에 서서 붕어빵을 굽는 정숙의 마음은 과거보다 더 절절했습니다. 30년 전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남편이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오로지 빚을 갚기 위해서, 그것도 자신이 지지도 않은 빚을 갚기 위해 다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참담했습니다. 정숙은 붕어빵을 굽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복을 어떻게 찾아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미스 강이라는 여자와는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35년간의 결혼 생활이 왜 이런 식으로 끝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후에는 법률 전문가와 통화하며 고소장 작성에 필요한 추가 자료들을 수집해야 했습니다. 정숙은 이제 피해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35년간 참고 견디기만 했던 정숙이 처음으로 반격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 될 것이지만 정숙은 더 이상 만복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노점상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김만복, 이번에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35년간의 굴욕과 고통을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 극복할 때가 온 것입니다. 정숙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정숙이 다시 노점상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채업자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정숙을 압박해오고 있었습니다. 김만복 마누라 맞지? 정숙이 붕어빵을 굽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일주일 전에 왔던 그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저번에 말했잖아. 돈 가져오라고. 그들 중 한 명이 정숙의 노점상 앞에 서서 팔짱을 끼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지금 법률 상담을 받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법률 상담? 야, 빚진 건 빚진 거야. 무슨 법률 상담이야? 사채업자는 정숙의 말을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장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 절망적이었습니다. 아저씨, 제발 여기서는 안 돼요. 장사가 안 되잖아요. 정숙이 애절하게 부탁했지만 사채업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장사? 빚도 안 갚으면서 무슨 장사야? 야, 내일까지 최소 500만 원은 가져와. 안 그러면 이 노점상 다 부숴버린다. 그들이 떠나간 후 정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에 든 붕어빵 집게가 덜덜 떨렸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옆에서 장사하던 어묵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정숙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딸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아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수아는 정숙의 평소와 다른 목소리를 금세 알아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좀 힘들어서. 정숙은 딸에게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제가 주말에 가서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수아야.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은 후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5년간 만복 때문에 겪었던 고생이 이혼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위자료 통장에서 500만 원을 빼서 사채 이자로 입금했습니다. 분식집 개업 자금이 또다시 줄어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야. 다음 달부터는 법정 싸움으로 해결할 거야. 정숙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정숙은 노점상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35년간 단골들이 있던 익숙한 자리를 떠나 낯선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자리는 이전보다 유동인구가 적었고 매출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정숙은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예전의 절반도 벌지 못했습니다. 이래서는 이자도 제대로 못 갚겠네. 정숙은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때 정숙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정숙 씨죠? 저는 사채금융입니다. 전화 너머로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달 이자는 받았는데 다음 달부터는 원금도 갚으셔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원금 5천만 원을 갚으려면 지금 가진 돈을 모두 털어도 부족했습니다. 지금 법률 상담을 받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법률 상담이요? 하하, 그런 거 소용없어요. 빚은 빚이거든요. 다음 달까지 1천만 원은 갚으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정숙은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1천만 원이라니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법률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숙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전 남편 김만복 씨의 행적을 일부 파악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정확한 주소는 아직 모르지만 미스 강이라는 여자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투자 사기요? 네, 가상화폐 투자라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아낸 것 같습니다. 정숙 씨 명의로 빌린 사채도 그 사기 행각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숙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만복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서 사기까지 쳤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발장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을 더 찾아서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겠어요. 정숙은 법률사무소를 나서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만복의 범죄가 밝혀져서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35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노점상에서 장사를 하다가 우연히 옛 단골 손님인 최 사장을 만났습니다. 어머, 정숙 씨 아니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포장마차는 어떻게 됐어요? 최 사장은 정숙을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최 사장은 60대 후반의 온화한 인상의 남자분으로 정숙의 포장마차 단골이었습니다. 정숙은 최 사장에게 최근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전 남편이 제 명의로 사채를 써서 곤란한 상황이에요.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요즘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최 사장은 정숙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혹시 전 남편분과 함께 다니던 여자가 있었나요? 나이는 30대 후반 정도에.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미스 강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아세요? 최 사장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설마 강미선이라는 이름인가요? 정확한 이름은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러세요? 최 사장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정숙 씨, 저도 그 여자한테 당했어요. 가상화폐 투자라면서 2억을 가져갔어요. 정숙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최 사장까지 만복과 미스강의 사기에 당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언제 일이에요? 3개월 전이에요. 정숙 씨 전 남편이 제게 소개해줬어요.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면서. 정숙은 만복의 사기 규모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최 사장님, 우리 같이 고소하면 어떨까요?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죠.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숙과 최 사장은 그날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증언과 증거들이 합쳐지면서 만복과 미스강의 사기 행각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정숙과 최 사장의 진술을 듣고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추가 신고를 받겠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정숙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이지만 최 사장이라는 든든한 동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숙 씨, 힘내세요. 우리가 끝까지 함께 싸워서 그 나쁜 놈들을 반드시 잡아야 해요. 최 사장이 정숙을 격려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사장님.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정숙은 감사한 마음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수아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혼자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주변 분들의 도움도 받으세요. 그래, 수아야. 엄마도 이제 좀 희망이 생겼어. 하지만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당장 사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여전히 정숙을 압박해왔고 정숙은 또다시 위자료에서 돈을 빼서 이자를 갚아야 했습니다. 이러다가 위자료가 다 떨어지겠어. 정숙은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최 사장과 함께 싸우게 되면서 정숙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복과 미스강의 행적을 일부 파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만복과 강미선은 현재 부산 지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곧 소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에요. 정숙은 드디어 만복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35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적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만복아, 이번에는 네가 당해봐라.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35년간 참았던 분노가 이제야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지 사흘 후 정숙은 김만복이 소환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5년간 함께 살았던 남편을 직접 고소한다는 것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정숙 씨, 오늘 김만복 조사하는 날이에요.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세요. 담당 형사의 전화를 받고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최 사장이 정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준비되셨어요? 오늘이 중요한 날이에요. 최 사장이 정숙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네, 최 사장님. 35년 만에 처음으로 만복이한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기회예요.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니 만복이 조사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몇 달 만에 보는 만복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초라해진 몰골이었고 얼굴도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만복은 정숙을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숙아, 너 왜 여기에? 왜 여기 있겠어? 당신이 내 명의로 사채를 썼으니까. 정숙은 35년 만에 처음으로 만복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어. 급한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었다고? 35년간 나를 괴롭히더니 이제는 사기까지 치는 거야?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이 정숙을 진정시켰습니다. 부인, 조사실 안에서 얘기하시죠. 조사가 시작되자 만복의 범행 내용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만복은 미스 강, 즉 강미선과 함께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여러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김만복 씨, 박정숙 씨 명의로 사채 5천만 원을 빌린 건 맞죠? 담당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건 부인이 동의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나는 그런 적 없어. 정숙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정숙아, 제발. 우리 35년 살았잖아. 만복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숙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만복에게서 확보한 휴대폰과 통장 내역을 토대로 추궁했습니다. 강미선 씨와 통화 기록이 수백 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정숙 씨 명의로 빌린 돈이 강미선 씨 계좌로 이체된 내역도 있고요. 만복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미선이가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부인 명의를 도용한 거예요? 도장도 위조하고. 만복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정숙은 조사를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35년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분노와 함께 씁쓸함도 느껴졌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정숙과 최 사장은 경찰서 밖에서 만복을 기다렸습니다. 정숙아, 만복이 경찰서에서 나오자 정숙을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정숙아, 제발. 고소 취하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만복은 정숙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만복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35년간 나를 어떻게 괴롭혔는데. 정숙아,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미선이한테 속았어.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라고? 내 명의로 사채를 쓴 건 누구야? 내가 사채업자들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알아?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35년간 억눌렀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사장이 나서서 만복을 말렸습니다. 김 씨, 그만하세요. 이미 늦었어요. 당신이 누군데 끼어들어요? 만복이 최 사장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도 당신들한테 당한 피해자예요. 2억이나 사기당했거든요. 만복은 최 사장의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그건 미선이가 한 일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당신이 직접 저에게 투자를 권유했잖아요. 정숙은 만복과 최 사장이 주고받는 말을 들으며 만복의 거짓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만복아, 그만해. 이제 와서 변명해봐야 소용없어. 정숙은 등을 돌려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이 뒤쫓아와서 정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숙아, 제발. 우리 딸 수아 생각해서라도. 수아 생각은 왜 하고 있어? 수아는 이미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아. 정숙이 만복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만복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5년간 의지했던 정숙마저 등을 돌리자 완전히 절망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최 사장이 뒤따라오며 정숙을 위로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정숙 씨. 이제 정말 끝났네요. 네, 이제야 정말 끝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정숙은 딸 수아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무릎까지 꿇었다고요? 그래,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 35년간 당한 것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야. 엄마가 대단하세요. 저도 엄마를 정말 존경해요. 며칠 후 정숙에게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미선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강미선은 전문적인 결혼 사기범이었어요. 김만복 씨는 그녀의 마지막 타깃 중 하나였고요. 담당 형사가 정숙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만복이도 속은 거예요? 일부는 그렇지만 나중에는 공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요. 특히 정숙 씨 명의 도용은 김만복 씨가 주도한 것이 확실해요. 정숙은 만복이 완전한 피해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미선은 수십 명을 상대로 총 20억 원이 넘는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복 역시 사기 공모와 문서 위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채 문제도 해결될까요? 정숙이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김만복의 범죄가 입증되면 사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가능성은 높아요. 정숙은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에는 몇 개월이 더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정숙은 계속 노점상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숙이 붕어빵을 굽고 있는데 최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정숙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제가 아는 다문화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식 강좌를 진행하는데 강사를 찾고 있어요. 정숙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습니다. 저요? 저는 요리를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요. 정숙 씨의 음식 솜씨는 제가 35년간 보장해요. 포장마차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정말 맛있었거든요. 최 사장은 정숙의 숨겨진 재능을 일찍부터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한식 강좌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정숙 씨 같은 분이 진짜 요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요리 말이에요. 정숙은 최 사장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5년간 노점상에서 음식을 만들면서도 자신의 요리 실력을 인정받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정숙은 최 사장의 제안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노점상 일은 힘들기도 했고 사채업자들의 눈을 피해 자리를 옮겨가며 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식 강좌라. 정숙은 어릴 때부터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수받은 전통 요리법들도 많이 알고 있었고 35년간 실전 경험도 쌓였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최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사장님, 한식 강좌 한번 해보겠어요. 정말요? 정말 잘하신 결정이에요.
일주일 후 정숙은 다문화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센터장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강의실과 조리시설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정숙 선생님, 어르신들이 정말 기다리고 계세요.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간단한 한식들을 가르쳐 주세요. 정숙은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5년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첫 강의 날 정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6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식 강사를 맡게 된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정숙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평소 음식을 만들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볼게요. 집에 있는 재료로도 충분히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정숙이 요리를 시연하자 어르신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선생님 손이 정말 빠르시네요. 저런 식으로 김치를 볶으면 되는구나. 정숙은 어르신들의 반응을 보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35년간 쌓인 요리 경험이 이런 식으로 빛을 발할 줄은 몰랐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어르신들이 정숙을 둘러쌌습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뭘 배워요? 선생님, 음식은 정말 집 음식 맛이 나요. 정숙은 이런 인정과 관심을 받아본 것이 3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센터를 나서는 정숙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35년간 잃어버렸던 자존감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식 강좌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정숙의 일상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르신들은 정숙의 강의를 기다리며 매주 목요일을 손꼽아 세웠고 정숙 역시 강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선생님, 지난주에 배운 된장찌개 집에서 해봤는데 정말 맛있다고 난리였어요. 이옥분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걸 배워볼까요? 정숙은 어르신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정숙이 준비한 메뉴는 전통 한과와 밑반찬이었습니다. 35년 전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비법들을 하나씩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약과를 만들 때는 꿀과 기름의 비율이 가장 중요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기름지고 적게 넣으면 바삭함이 없어지죠. 정숙이 반죽을 치대는 모습을 보며 어르신들이 감탄했습니다. 어머, 선생님 손놀림이 정말 예술이네요. 35년간 음식을 해오면서 터득한 거예요. 기계로는 낼 수 없는 손맛이죠. 정숙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설명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정숙의 모든 말과 동작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시식 시간이 되자 강의실 안이 탄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약과가 이렇게 부드럽고 달콤할 수가 있나요?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정숙은 어르신들의 칭찬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5년간 가족을 위해 요리했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인정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센터장이 정숙을 따로 불렀습니다. 정숙 선생님, 어르신들 반응이 정말 좋으세요. 다른 센터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정말요? 네, 혹시 강의 횟수를 늘릴 의향이 있으세요? 수강료도 더 드릴 수 있고요. 정숙은 예상치 못한 제안에 놀랐습니다. 노점상 일보다 수입이 좋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딸 수아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시네요.
35년간 숨겨져 있던 재능이 드디어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런가?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줄 몰랐어. 엄마, 저도 주말에 가서 엄마 수업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 우리 수아가? 모녀의 대화는 한참 이어졌습니다. 정숙은 오랜만에 딸과 이렇게 밝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며칠 후 최 사장이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정숙 씨, 한식 강좌 소식 들었어요.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최 사장님 덕분이에요. 추천해주지 않았으면 이런 기회가 어디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정숙 씨의 실력이에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제안이에요? 케이터링 사업 어떠세요? 소규모로 시작해서 점점 키워나가는 거예요. 정숙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케이터링이요? 그런 큰 일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정숙 씨의 음식 솜씨면 충분해요. 저도 초기 자금 좀 도와드릴게요. 최 사장은 정숙의 가능성을 일찍부터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한식 강좌에서 보여준 정숙의 솜씨와 어르신들의 반응을 보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작은 행사부터 시작해서 점점 규모를 키우면 돼요. 요즘 건강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정숙은 최 사장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점상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고 발전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수아와 상의해보고 답변 드릴게요. 그날 저녁 정숙은 수아와 만나 최 사장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너도 직장이 있잖아. 주말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도와드릴 수 있어요. 마케팅이나 온라인 홍보 같은 건 제가 더 잘하잖아요. 수아의 적극적인 반응을 보고 정숙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 네. 엄마는 요리에만 집중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주일 후 정숙은 최 사장에게 케이터링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 사장은 기뻐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부터 하고 간단한 주방 설비를 갖추면 돼요. 제가 아는 곳에 괜찮은 공간이 있어요. 정숙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과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35년간 억눌렸던 열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정숙의 밥상이라는 이름으로 케이터링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문은 다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소규모 행사였습니다. 엄마, 첫날인데 떨려요? 수아가 정숙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응, 많이 떨려. 잘할 수 있을까? 엄마 음식 솜씨로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신 있게 하세요. 정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각종 나물과 밑반찬까지 정갈하게 준비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해서 음식을 세팅하는 정숙의 마음은 뛰고 있었습니다. 35년간 기름때 묻은 노점상이 아닌 깔끔한 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고객들에게 선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와, 이 음식들 어디서 만드신 거예요? 행사 참석자들이 음식을 맛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집에서 만든 음식 같아요. 이런 정갈한 한식은 처음이에요. 정숙은 고객들의 칭찬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5년간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센터장이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숙 선생님, 정말 대성공이에요. 다음 달 행사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수아와 함께 첫날의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SNS에 음식 사진을 올렸는데 반응이 벌써 좋아요. 수아가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댓글로 주문 문의를 해요. 어떻게 주문하나요? 가격은 얼마인가요? 이런 식으로요. 정숙은 딸의 적극적인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원에서 사채 무효 판결이 나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정숙 씨, 축하해요. 김만복의 명예 도용이 인정되어서 사채가 무효 처리되었어요. 변호사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몇 개월간 짓눌렸던 무거운 짐이 한 번에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요? 이제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완전히 끝났어요. 그리고 김만복은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고요. 정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35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이 감옥에 간다는 사실이 씁쓸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모든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최 사장과 수아를 집으로 초대해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정숙 씨, 정말 축하해요. 이제 완전히 새 출발이네요. 최 사장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 사장님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아니에요. 정숙 씨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아도 어머니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진짜 엄마만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숙은 딸과 최 사장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35년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함께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숙의 밥상도 입소문을 타고 주문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 워크숍, 병원 세미나, 작은 결혼식까지 다양한 행사의 케이터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정숙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생계에 쫓기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기쁨이 컸습니다. 한 달 후 지역신문에서 정숙을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노점상에서 케이터링 사업가로 변신하신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정숙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35년간 노점상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요?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전 남편의 빚 때문에 다시 노점상을 해야 했을 때였어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죠.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부터였어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가진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희망이 생겼어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정숙에게는 더 많은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정숙의 밥상은 지역에서 유명한 케이터링 업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박정숙, 이제 정말 내 인생이 시작된 거야. 35년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밑거름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정숙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의 밥상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역 신문 인터뷰 이후 주문이 급격히 늘어났고 정숙은 하루하루 바쁘지만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도 예약이 가득 찼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수아가 예약 일정표를 보며 신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수아야. 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 정숙은 딸의 도움에 감사하며 다음 주 메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수아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회사에서 나오라고 해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내일까지 사무실을 정리하라고 해요. 정숙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수아는 대기업에서 10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우수 사원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팀장이 저를 미워해서 제가 승진할 때 자기 라인이 아니라고 불만이 많았거든요. 수아는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팀장이 자신의 라인이 아닌 직원들을 내보내려고 꾸며낸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잖아.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동안 케이터링 일 도와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정숙은 딸의 부당한 해고보다도 수아가 자신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아야,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엄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내 일에만 집중해. 하지만 엄마, 괜찮다고. 너는 당당하게 싸워서 내 권리를 찾아. 전화를 끊은 후 정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딸의 갑작스러운 해고로 케이터링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 뻔했습니다. 수아가 맡고 있던 예약 관리, 온라인 홍보, 재료 주문 등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날 저녁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숙 씨, 저예요. 김만복이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있어요. 만복의 형 김만철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뭐라고요? 감옥에서 갑자기 쓰러졌대요.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있어요. 정숙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혼했고 모든 원한이 있었지만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은 있어요? 다행히 의식은 회복했는데 오른쪽 몸을 못 움직여요.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요. 김만철은 정숙에게 병원에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형님, 저희는 이미 이혼했어요. 더 이상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35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한 번만 와주세요. 정숙은 고민 끝에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만복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만복의 형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만복은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수가 고마워. 와줘서. 만복의 둘째 형 김만수가 정숙을 맞았습니다. 상태가 어때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재활 치료를 오래 받아야 한대요. 그런데 치료비가. 정숙은 김만수의 말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치료비가 어떻게요? 3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 김만철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정수가, 네가 요즘 사업 잘 된다고 들었어. 만복이 치료비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정숙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35년간 만복 때문에 고생한 자신에게 또다시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형님들, 저희는 이혼했어요. 더 이상 책임질 의무가 없어요. 그래도 한번 부부였잖아. 그리고 네가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김만수의 말에 정숙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잘 산다고요?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알기나 해요? 알아. 그래도 만복이가 죽게 생겼는데 죽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재활 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병원 복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목소리 좀 낮춰. 여기가 어디야? 김만철이 정숙을 나무랐습니다.
형님들이 먼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렇죠.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5년간 만보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알잖아요. 이혼할 때도 형님들은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참아야 한다고,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때 얘기고,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니까 찾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안 돼요. 정숙은 병원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정수가 잠깐, 김만철이 정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형님, 손 떼세요. 정수가 제발. 만보기가 정말 불쌍해. 불쌍한 건 저예요. 35년간 저를 불쌍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정숙은 김만철의 손을 뿌리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한참을 서서 진정하려고 했지만 쉽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의 갑작스러운 해고와 만복의 뇌경색 소식이 동시에 닥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까? 이제 좀 평안해질 줄 알았는데.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예정된 케이터링 준비를 위해 일어났지만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수아의 도움 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침 일찍 찾아온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너는 내일부터 챙겨. 변호사는 만났어? 네, 오늘 오후에 만날 예정이에요. 부당해고 소송 준비하려고요. 그래, 당당하게 해. 잘못한 게 없으니까.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케이터링 사업이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중요한 시기에 이런 변수들이 생기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오후에 케이터링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김만철에게서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수가 만보기가 깨어나서 자꾸 너를 찾아. 한 번만 와줄 수 없을까? 형님, 제발 그만해요. 저도 지금 힘들어요. 정수가 제발. 마지막 인정으로. 정숙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날 저녁 최 사장이 정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숙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정숙은 최 사장에게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아는 부당해고당하고 만복이는 쓰러져서 치료비를 요구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최 사장은 정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숙 씨, 지금이 중요한 고비예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하지만 수아 도움 없이 혼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물론 힘들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최 사장의 따뜻한 위로에 정숙은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 문제는 정숙 씨가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선을 그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선을 긋는다는 게 이제 정말 끝내야 할 때라는 뜻이에요. 계속 끌고 가봐야 정숙 씨만 힘들어져요. 정숙은 최 사장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복의 치료비를 일시불로 지불하여 모든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수아야,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무슨 결정이에요? 아버지 치료비를 내가 내고 앞으로 모든 관계를 끊을 거야. 수아는 어머니의 결정에 놀랐습니다.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법적으로 의무도 없는데. 아니야. 이게 마지막이야. 이렇게 해야 정말 끝날 것 같아.
정숙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35년간의 모든 굴레를 한 번에 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정숙은 만복의 치료비를 지불하기로 결심한 후 며칠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숙의 밥상 운영 자금으로 모아둔 돈 대부분을 써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수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야 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만복이 형들이 계속 나를 괴롭힐 거야. 정숙은 은행에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케이터링 사업으로 번 돈과 위자료 잔액을 합쳐도 3천만 원이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이걸 다 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아가 안타까워했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정숙은 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만복과 완전히 인연을 끊는 마지막 방법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김만철과 김만수 형제를 만났습니다.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정숙아, 와줘서 고마워. 김만철이 정숙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형님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러 왔어요. 정숙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복이 치료비 3천만 원을 제가 일시불로 내드릴게요. 형제들은 정숙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고마워, 정숙아. 김만수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정숙은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 치료비 지불을 마지막으로 저와 만복이 그리고 형님들과의 모든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그리고 이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앞으로 만복이와 관련된 어떤 일도 저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예요. 김만철과 김만수는 서류를 읽어보며 당황했습니다. 정수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형님, 저는 35년간 충분히 했어요. 가장 역할도, 아내 역할도, 며느리 역할도 다 했어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만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해해 주세요. 김만철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알겠어. 정수가 정말 고마웠어. 저도 형님들께 인사드려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정숙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병원에 가서 치료비를 지불했습니다. 회계팀에서 영수증을 받을 때까지도 정숙의 손은 떨렸습니다. 환자 보고 가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숙은 만복을 보지 않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미련을 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수아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엄마, 사업 자금이 거의 없어졌네요.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 작게 시작해서 다시 키우면 돼. 정숙은 정숙의 밥상을 소규모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큰 케이터링보다는 도시락 배달이나 소규모 주문을 받아서 천천히 재건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혼자서는 힘들 텐데 너는 소송 준비하느라 바쁘잖아. 걱정하지 마. 엄마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수아는 부당해고 소송을 준비하느라 바빴지만 틈틈이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SNS 관리도 계속해 주었습니다. 엄마, 정숙의 밥상 팬들이 엄마를 많이 응원해요. 댓글 보세요. 수아가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 같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 주는구나. 정숙은 감동했습니다.
며칠 후 최 사장이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정숙 씨, 치료비 다 내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잘하신 결정이에요. 이제 정말 자유로우시겠네요. 최 사장은 정숙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좋은 소식 하나 가져왔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지역 요리 경연대회에 나가보면 어떨까요? 상금도 있고 홍보 효과도 클 거예요. 정숙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망설였습니다. 경연대회요? 저 같은 사람이 나가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정숙 씨의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다른 참가자들은 전문 요리사들일 텐데.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숙 씨는 진짜 손맛을 가진 분이거든요. 정숙은 최 사장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볼까요? 경연대회 준비를 하면서 정숙은 자신의 요리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35년간 가족을 위해 만들어 온 음식들, 노점상에서 손님들을 위해 구운 붕어빵, 그리고 지금 고객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한식들. 엄마만의 특별한 메뉴가 뭐가 있을까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글쎄,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전통 약과와 만두가 자신 있어. 그럼 그걸로 출전하세요. 정숙은 경연대회를 위해 전통 약과와 손만두를 준비했습니다. 30년 전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비법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대회 당일 정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회장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전문 요리사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젊은 요리사 한 명이 정숙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저도 참가자예요. 아, 그러시구나. 대단하시네요. 정숙은 주눅이 들었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35년간의 경험이 있잖아. 자신 있게 하자. 경연이 시작되자 정숙은 평소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약과 반죽을 치대는 정숙의 손놀림은 예술 같았습니다. 와, 저 어머니 손이 정말 빠르시네. 다른 참가자들도 정숙의 솜씨에 감탄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정숙의 요리를 맛보는 순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 약과는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전통 그대로의 맛이네요. 손만두도 피가 얇고 속이 꽉 차 있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만드셨네요.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3등 김정숙 씨. 정숙은 자신의 이름이 불린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제가요? 시상대에 올라선 정숙을 보고 수아와 최 사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상을 받으면서 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35년간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요리 실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수상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저는 35년간 노점상을 했던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이렇게 상을 받게 되다니 꿈만 같네요. 정숙의 솔직한 소감에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앞으로도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많은 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연대회 수상 소식이 지역 신문과 SNS를 통해 퍼지면서 정숙의 밥상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엄마, 주문이 폭주해요. 수아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이? 네. 특히 약과 주문이 정말 많아요. 엄마의 전통 약과를 맛보고 싶다는 분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정숙은 상금과 늘어난 주문으로 정숙의 밥상을 다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수아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엄마, 부당해고 소송에서 이겼어요. 정말? 축하한다, 수아야. 회사에서 합의금도 주고 복직도 시켜주겠대요.
하지만 저는 복직하지 않을 거예요. 왜? 엄마와 함께 정숙의 밥상을 키워가고 싶어요. 이제 정말 우리만의 사업이 되었잖아요. 정숙은 딸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수아야.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정숙은 만복의 형 김만철에게서 마지막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숙아, 만복이가 어제 세상을 떠났어. 정숙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서 마지막에 내 이름을 부르더라. 그랬군요. 정숙아,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장례는 우리가 치를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은 후 정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의 죽음이었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정리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정숙은 만복의 죽음을 수아에게 알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이미 끝난 일이야.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35년간 자신을 얽매였던 모든 것들이 드디어 사라졌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복의 부고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숙의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35년간 자신을 옥죄었던 굴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아무래도 35년을 같이 사셨는데.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수아야. 이미 마음속으로는 정리가 끝났거든. 정숙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복의 치료비를 지불하면서 이미 모든 관계를 청산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숙의 밥상은 요리 경연대회 수상 이후 더욱 바빠졌습니다. 특히 정숙의 전통 약과는 입소문을 타고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 약과 주문만 200개예요. 수아가 주문서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혼자서 다 만들 수 있을까?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조수 한 명 더 구하면 어떨까요? 정숙은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다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숙 선생님, 저희 센터에서 요리책을 출간하려고 하는데 참여해 보시겠어요? 센터장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요리책이요? 네, 어르신들을 위한 쉬운 한식 요리책이에요. 선생님의 레시피들이 꼭 필요해요. 정숙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제가 요리책을 낼 수 있을까요? 글도 잘 못 쓰는데. 괜찮아요. 전문 작가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선생님은 레시피와 노하우만 전수해 주시면 돼요. 정숙은 며칠 동안 고민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30년 경험이 책으로 나온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엄마,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엄마의 요리 철학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잖아요. 수아가 적극 추천했습니다. 요리 철학이라니. 나한테 그런 게 있나? 물론이죠. 엄마는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음식에는 마음이 들어가야 한다고. 정숙은 수아의 말을 듣고 자신의 요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35년간 가족을 위해, 손님을 위해, 그리고 지금은 고객들을 위해 만드는 음식에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숙은 요리책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릴게요. 요리책 작업을 위해 정숙은 자신의 레시피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몸으로 익혀온 것들을 글과 말로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약과 반죽을 할 때는 날씨를 봐야 해요. 습한 날에는 밀가루를 조금 더 넣고 건조한 날에는 꿀을 약간 더 넣어야 해요.
작가가 정숙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 세심한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네요. 기계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맞아요. 음식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요. 작업을 진행하면서 정숙은 자신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단순히 요리법뿐만 아니라 재료 선택부터 보관법, 계절별 조리법까지 다양한 지식이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정도면 정말 전문가 수준이세요. 작가가 감탄했습니다. 그냥 오래 해본 것 뿐이에요. 아니에요. 이론과 실전이 완벽하게 결합된 진짜 실력이에요. 정숙은 작가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요리책 작업을 하는 동안 정숙의 밥상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수아가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고객층이 젊은 세대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엄마, 20대 고객들도 많이 늘었어요. 전통 음식에 관심이 많은 젊은 분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 음식을 좋아한다고? 네. 특히 엄마가 만드는 전통 장아찌와 김치가 인기예요. 요즘 집에서 요리하는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정숙은 자신의 음식이 세대를 뛰어넘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한편 최 사장은 정숙에게 더 큰 제안을 해왔습니다. 정숙 씨, 이제 정식 식당을 오픈해 보면 어떨까요? 식당이요? 네, 케이터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고정된 공간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숙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식당 운영은 케이터링보다 훨씬 큰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수아와 상의해보고 결정할게요. 그날 저녁 정숙은 수아와 미래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저는 찬성이에요. 엄마의 요리를 더 많은 사람들이 맛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식당은 케이터링보다 훨씬 힘들 거야. 그래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엄마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정숙은 딸의 적극적인 지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최 사장과 함께 식당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이 자리는 어떠세요? 접근성도 좋고 주차도 편해요. 최 사장이 한 곳을 추천했습니다. 정숙은 그 공간을 보며 상상해 보았습니다. 깔끔하고 아늑한 한식당, 정성스럽게 차린 밑반찬들, 그리고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손님들의 모습을. 좋네요. 여기로 하죠. 식당 오픈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인테리어, 주방 설비, 직원 채용, 메뉴 구성까지 결정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습니다. 35년간의 경험과 최근 몇 개월간의 성공 경험이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엄마, 식당 이름은 뭘로 할까요? 그냥 정숙의 밥상으로 하자. 이미 알려진 이름이니까. 드디어 식당 오픈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오픈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연 잘 될까? 손님들이 올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식당 문을 열자마자 정숙의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어머, 드디어 오픈하셨네요. 축하해요. 다문화센터 어르신들이 축하 화환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정숙 선생님, 첫날부터 응원하러 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케이터링으로 정숙의 음식을 맛본 사람들, 한식 강좌 수강생들, 그리고 SNS를 통해 알게 된 젊은 고객들까지. 이 된장찌개 정말 깊은 맛이 나네요. 밑반찬들이 하나같이 다 맛있어요. 여기 약과도 파나요? 온라인에서 주문했던 그거 맞죠? 손님들의 칭찬을 들으며 정숙은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엄마, 첫날부터 대박이네요. 수아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정말 꿈 같아. 내가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정숙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노점상에서 혼자 붕어빵을 굽던 시절, 만복의 빚 때문에 시달리던 시절, 그리고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우여곡절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최 사장이 축하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정숙 씨, 정말 축하해요. 오늘 성공적인 첫날이네요. 최 사장님 덕분이에요. 추천해주고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요. 아니에요. 모두 정숙 씨의 실력과 노력 덕분이에요. 그날 저녁 정숙은 식당 정리를 마치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되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60대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야 정말 내 인생이 시작된 거구나. 정숙의 새로운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의 밥상 식당이 오픈한 지 6개월이 지나자 정숙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당에 출근하는 정숙의 발걸음은 한없이 가벼웠고 손님들의 맛있다는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엄마, 오늘도 예약이 꽉 찼어요. 수아가 예약 대장을 보며 기쁘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제 예약을 받아야 할 정도가 됐구나. 정숙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노점상에서 붕어빵을 팔던 자신이 이제는 예약을 받는 식당 사장이 되었다니. 엄마,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무슨 소식? 요리책이 드디어 출간됐어요. 수아가 갓 나온 요리책을 정숙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표지에는 정숙의 손맛 마이너스 30년 경험이 담긴 전통 한식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책을 손에 들고 감격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책이 나오다니. 꿈만 같아.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날 오후 서점에서 정숙의 요리책 출간 기념 사인회가 열렸습니다. 정숙은 처음 경험하는 사인회에 떨렸지만 찾아온 사람들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선생님, 다문화센터에서 수업 들었던 김옥순이에요. 책 내신 거 축하해요. 어머, 옥순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에 요리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 책으로 더 많이 배울게요. 한식 강좌 수강생들 뿐만 아니라 정숙의 밥상 단골 손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정숙의 이야기를 알게 된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숙 선생님, 저는 20대 직장인인데 집에서 요리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음식을 먹어보고 나서 요리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젊은 여성이 진심 어린 말을 전했습니다. 음식에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간다는 걸 선생님 음식을 통해 깨달았어요. 고마워요. 그런 말씀 들으니까 정말 보람 있어요. 정숙은 자신의 경험과 요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습니다. 사인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수아와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뿌듯하셨죠? 응. 내가 이런 날을 맞을 줄은 정말 몰랐어. 엄마는 당연히 받으실 만한 분이에요. 35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잖아요. 그때 정숙의 휴대폰에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숙 선생님.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한식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정숙은 갑작스러운 국제전화에 당황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요리책과 이야기를 접하게 되어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파리에서 한식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파리요? 저를요? 네, 프랑스 현지 분들에게 전통 한식을 알리는 프로그램이에요. 선생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해요.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아를 쳐다봤습니다. 조금 생각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정숙과 수아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파리에서 한식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내가 해외까지 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엄마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며칠 후 김미경 씨로부터 자세한 제안서가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3개월간 파리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식 강좌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숙은 제안서를 읽으며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60대의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요리를 가르친다니. 엄마,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수아가 적극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식당은 어떻게 해? 손님들도 있고. 제가 운영할게요. 엄마가 만들어 놓으신 레시피와 시스템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너 혼자서? 걱정 마세요. 최 사장님도 도와주실 거고 직원들도 있잖아요. 정숙은 며칠간 고민한 끝에 파리행을 결정했습니다. 한번 도전해보자. 60대에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 출국 준비를 하는 동안 정숙은 떨리면서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35년간 노점상을 하며 꿈꿔보지도 못했던 해외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출국 전날 다문화센터 어르신들과 정숙의 밥상 단골 손님들이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선생님, 파리에서도 우리 한식의 자랑이 되어주세요. 정숙 선생님 덕분에 요리의 즐거움을 알게 됐어요. 파리에서도 힘내세요. 사람들의 격려를 받으며 정숙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혼자였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자신을 응원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수아와 최 사장이 정숙을 배웅했습니다. 엄마, 몸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경험해 보세요. 정숙 씨, 정말 대단한 모험이네요. 응원할게요. 고마워요, 모두. 3개월 후에 더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비행기에 탑승한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30년 전 만복과 결혼했을 때는 평생 외국에 나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한 한식 전문가로서 파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정숙을 김미경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숙 선생님, 파리에 오신 걸 환영해요. 고마워요. 정말 여기까지 왔네요. 김미경 씨는 정숙을 프로그램이 진행될 요리 학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선생님이 사용하실 주방이에요. 어떠세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주방 시설을 보며 정숙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좋네요. 여기서 우리 음식을 가르치는 거죠? 네, 벌써 20명 정도가 신청했어요. 모두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다음 날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은 약간 긴장했지만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 있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번주,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박정숙입니다. 프랑스 수강생들이 박수를 치며 정숙을 환영했습니다. 오늘은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볼게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예요. 정숙이 요리를 시연하자 수강생들이 집중해서 지켜봤습니다. MAGNIFIQE. 훌륭해요. 맛을 본 수강생들이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재료로 이런 맛이 날 수가 있나요? 한국 음식의 비밀은 정성이에요. 마음을 담아 만들어야 해요.
정숙의 말이 통역되자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프랑스 할머니가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머시 보쿠,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의 요리에서 사랑이 느껴져요. 비록 언어는 달랐지만 음식을 통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파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수아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첫 수업은 잘 됐어요? 정말 신기해. 언어는 안 통해도 음식으로는 통하는 것 같아. 역시 엄마세요. 식당도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마음껏 즐기세요. 고마워, 수아야. 엄마가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다니. 정숙은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야경을 바라보며 감격했습니다. 3개월간의 파리 체류는 정숙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